알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요. 세 번째 챕터가 극한하고 급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함수의 극한 부분, 수열의 극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게 네 가지 챕터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거 수열 발산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게 1, 2 단원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단원인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수열의 극한의 수성관계, 대소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챕터가 뭐냐면 우리가 수열 중에서 무슨 수열만 상대할 거다? 등비수열 상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세 번째 챕터가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2챕터 30 소관단 복습을 하면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한 군데 모인다. 끝을 안다 모른다? 안다. 자, 발산은요. 끝이 흩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써서 발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수열도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맞다. 왜 함수를 강조하느냐? 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강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연속에서도 함수의 수열 발산에서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었듯이 수열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군데 모이면 수렴, 터지는 보다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라고요? 함수는 우극한과 보다 좌극한으로 극한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열에서 뭐다? 홀수 번째가 뭐다? 짝수 번째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보면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앞 시간에 배운 거 뭐였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크게 두 가지 꼴이었어요.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루트 나와요. 이제 본능적으로 뭐 해야 된다? 유리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수학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요, 딱 봤을 때 손도 못 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지만 딱 그 방향만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뭐 잡는 걸 보셔야 되냐면 방향을 잡아가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제 이거 사실 조금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 대소관계 뭐 했어요? 왜 하는 거에 했어요? 말이 안 나온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사실은 배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은 수열의 극한을 잘 모르겠어. 맞죠? 모양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변을 조사를 하는 거죠. 맞죠? 맞나? 자, 그렇게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수열에서도요, 크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한끼리 비교해가지고 값이 크면 어떻다? 크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입을 하면 되니까. 맞죠? 자,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A에는 알파의 수렴하고, B에는 뭐다? 베타의 수렴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Bn이 An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극한값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증명할까 안 할까? 증명 안 합니다. 이때도. 자, 왜냐면 우리가 극한의 개념은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학 가서 배우느냐 수학 가서 그것도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이건 뭐야?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초천재 몇 명이서 움직이죠. 사실은 맞나요?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기도 벅찰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은 사실은 2번이죠. 자,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관련한 수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야. 요거보다 작은 수열을 잡고요. 얘보다 큰 수열을 잠시 잡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극한을 취했더니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데 맞나요? 그럼 얘는 가운데 같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는 것이 이 페이지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결론 잘 모르는 수열이 뭐다?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그럼 여기 증명은 막 되어 있어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를 잡아주냐면 얘를 잡아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N을 그냥 뭐라 잡았어요? 스에서 보면 n분의 1을 잡고 BN을 뭐라 잡았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이라 잡은 거야. 그럼 이때는 AN, BN 크기 비교 가능하죠? 왜? AN은 여기 있고요. 자, BN에 여기 AN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BN 자체가 AN에다가 1을 그냥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비교하다 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극한값 구해볼게요. 얘는 얼마다? 0. 잘합니다만 0. 자, 얘는 얼마다? 1이죠. 그냥 그렇게 된대. 자, 이거는 그냥 증명이 아니고 하나의 뭐를 본 거다?
얘를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 했더니 이런 규칙이 항상 뭐다?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이렇게 만약에 BN이 크더라도 극한값은 뭐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같은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AN을 여기서 뭐라고 잡았냐면, 1-n분의 1이라고 잡고요. BN을 뭐라고 잡았다? 1 플러스 n분의 1로 잡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같은 모양은 나오진 않지만은,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n분의 1을 더하고, 요거는 뭐다? n분의 1을 뺐기 때문에, 똑같은 n을 대입하면 뭐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BN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 항을 비교했을 때 BN이 크기 때문에 이게 수열도 크기가 비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극한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극한 취하면 얘 0가고 얘 0가. 그래서 얘도 얼마다? 극한값이 얼마다? 1이고 얘도 얼마다? 1이죠. 그래서 이때 BN이 크더라도 우리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에서 n이나 n 플러스 1은 서로 거의 뭐하다? 같다라고 갔잖아. 맞습니까? 같다라고 공유하는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비유는 그렇지만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원래 쉬야 해도 우리가 바닷물의 농도가 짙어지나요? 너무 비유가 이상하나?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무한의 상태에서 이렇게 유한을 좀 던진다고 해서 그게 변하고 그런 거 진짜 아니다. 아니야. 자, 그래서 이때 뭐가 되냐면 BN하고 A는 같지 않더라도 극강호흡은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앞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AN이 BN보다 작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작다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가 성립하는 거다? 뭐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같이 등호를 뭐 했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역시 뭐다? 우리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그대로 내가 옮긴 거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통틀어서 뭘 한 거냐면 여기다가 그 등호를 같이 집어 넣은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론 고등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될 결론이에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뭐였냐면 자, AN이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AN은 현재 안다 모른다? 얘는 몰라요. 몰라서 주변을 비교했더니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네. 자, 그랬더니 우리가 큰 값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n을 무한대로 딱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복습했던 무슨 꼴입니까?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죠? 근데 차수가 같아.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얘의 극한값은 얼마다? 5고 얘도 극한값이 얼마다? 5지요? 그러면은 5에 갇혀버렸어. 그럼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왜 배우냐면 나중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성립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좀 크게 쓰면 9n제곱, 그러니까 AN하고 한수를 더 떠서 n제곱 더하기 1을 곱한 것이 9n제곱에서부터 3n 플러스 2의 제곱 사이가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 AN은 뭐다? 한 값을 물어본 건데요. 이거 보니까 좀 순수한 눈에 보이죠? 어느 정도? 뭐가 보여요? 얘만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없애야 되죠? 나눠주면. 근데 우리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AN은요, 이렇게 n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단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암산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뭐 할까요? 이것도 전개하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전개 안 해도 뭐 암산으로 나오긴 해요. 자, 9n제곱 플러스 얼마다? 12n 플러스 4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수. 자, 그러면은 나중에 서술형 나올 때 뭐 이런 거 서술형 안 나올 겁니다만 자, 이렇게 전부 다 각각 뭐한다? 극한 취해주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이게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얼마? 9죠, 9. 요거 얼마? 9. 그러면 9에 뭐 했다? 갇혔어요.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9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9가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일일이 또 나누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죠? 서술형으로 쓰면 좀 되겠지만 이 정도면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나와 있는데 드디어 사인 N세타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미분하면 뭐 배우시죠? 아이고 우리가 다항 함수 미분할 때가 편했대. 자, 이제 뭐다 진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 다 배워요. 근데 막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보세요. 앞에처럼 뭐 어디서 어디까지다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자, 분자에는 뭐다? 사인은 세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인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그죠?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1 사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모양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 볼게요. 이 모양 맞나요? 맞나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요. 우리가 사인의 세타는 주어진 거고, 그 다음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요. 자, 근데 1 플러스 n제곱은 0이 아니고 양수입니다. 맞죠? n이 무슨 수라서? 자연수라서.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n제곱을 이렇게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좀 주의점은 뭐 이렇게 부호를 분모 분자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을 때 이렇게 반드시 좀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나누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취한다? 자, 극한값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극한값 취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모양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이거 극한값 얼마일까요?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어디다? 0의 수. 그럼 얘도 볼까요? 분자는 그냥 1이죠. 얘는 무한대거든요. 얘 어디에 수를 만다? 0의 수. 그러면 어디에 갇혔어요? 0이 갇혔죠.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0이다. 라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 부분 차이는 뭐냐면 앞부분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거고요.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돼. 어렵기는 뭐가 어렵죠? 얘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답은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된다?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로 시작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럼 19번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19번은 사실은 암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계가 좀 두 단계야. 그렇죠? 왜냐하면 A의 극한값 구한 다음에 여기 요걸 다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같이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일까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죠? 1분의 3, 1분의 3 사이 갇혔죠. 그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뭐 하면 될까요? 얘 무슨 꼴? 무한대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n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결론은 자 n으로 나눠지 1 플러스 n분의 5. 자, 어떻다? 요거는 n분의 뭐다? an. 요거는 뭐다? 6 되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요거는 an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어디로? 0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0으로 수렴하나? 아니네. 요거는 그럼 어디에 수렴하냐면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 내가 확인 안 한 게 있네요. 두개 풀어놓고.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는 2차인데 1차죠. 맞잖아. 이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아니고 이걸 해야지. 자, 지금 여기 이거 나왔죠. 맞나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뭘 구해야 되냐면 분모 분자 차수가 안 맞네. 맞죠? 그러면 뭐로 맞춰줘야 돼?
2차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좀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도 잠이 덜 깼나봐요. 자, 뭘 틀린지 아시겠죠? 사실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거면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어. 자, 방금 내가 뭘 실수했다고? 분모문제 차수 안 맞는 거 확인 안 했어요. 난 앞에 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기를 2차로 만들기 위해서 뭐로 나눴다? n으로 나눴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바로 an의 극한값이 아니고요. n분의 an 극한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바로 3에서 3 사이여서 결론은 뭐냐면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해결됐네. 어떻게 해결돼요? 자, n분의 an은 어디로 간다? 3으로 가죠. 얘는 6으로 가고요. 얘는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이때 이제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6이 아닌 겁니다. 9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푸는 시간 더 줄걸. 나는 쉬운 문제라고 독서하고 내가 먼저 풀었다가 틀려버렸네. 어디 틀는지 아시겠죠? 뒷점.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 그 다음 그냥 푸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 답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 찍기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 문제 답이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라서 자, 오늘은 등비수열 극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급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극한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교과서를 조금 정리를 하고 급수를 넘어갈까요? 어떤 게 나을까? 어차피 내신 관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거 교과서 PPT 슬라이드를 만들게요, 아시겠죠? 그럼 교과서는 안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저 1학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PPT 슬라이드를 여기 프린트를 해요. 그럼 이거 교과서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요거 주고 교과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참고로 교과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낫겠죠? 그러면은 개념 관리도 보고 내신 관리도 보고. 자, 이번에 답은 자주 풀다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얼마다? 0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2의 세타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앞에서 보시다시피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눈다? 그죠? n제곱으로 나누죠, 그죠? 그럼 n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극한 취하시면 중간 단계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디에? 0이죠, 그죠? 얘는 어디에? 얘도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0 사이에 갇혔기 때문에 얼마가 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디에? 답이 얼마일까요? 1이에요. 왜 1이냐면 딱 보면 얘가 어디에? 얘가 0에 수렴한 거거든요.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자, 그 다음은 뭘 구해야 돼요? n분의 사인의 세타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1을 더하면 되죠? 그럼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순서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요거의 극한값을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1에 수렴하죠?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1에 수렴해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요런 모양이 나오면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 어디에 수렴한다? 기본적으로 0에 수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무한대분은 무슨 꼴이다? 상수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세 번째 챕터가 끝났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로 넘어간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세 번째 챕터 많이 어려웠나요? 네. 반응이 없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수열의 극한이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맞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공비가 존재하는 수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GP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G는 Geometric, 자, P는 Progression. 자, Progression은 진행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가 사실 여기 있는 비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주로 쓰인다고 해서 뭐다? 우리가 Geometric Progression. 그래서 등비 중앙이 무슨 평균? 기하 평균하고 같았는데 차이는 뭐냐면 평균은 양수에 대해서 보는 거고 등비 중앙은 뭐다? 음수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을 일반화하면 AR의 n-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등비수열은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무슨 수열이다? 유한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무슨 수열이다? 무한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요거는 뭐다? 우리가 n번째까지 분국이 때 n-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거는요, 무한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n이나 n-1가 똑같잖아. 맞죠? 자, 그리고 왜 a가 없느냐? 그만큼 공비가 뭐다? 중요하다. 이건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열은 반드시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작과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한수열에서 일반을 구하는 것도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예 첫째 항도 뭐라 적었어요? R로 잡았어. 그만큼 뭐다? R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런 첫 항부터 규칙을 가진다고 해서 여기 R의 n 거듭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표 박스 여러분들 별표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공비의 뭐다?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돼 있어요. 맞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물론 그때 곱셈으로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제곱으로 배웠다? 거듭제곱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커져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R이 1보다 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근데 왜 1이 기준이 됐느냐? 1은요, 거듭제곱을 해도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냐, 1보다 보다 작으냐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식적으로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모든 항이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얼마다?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뭐다? 수렴. 여러분들 수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발사는 상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렴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값이 요 표현 중요합니다. 자, 절대값이 1 사이 1보다 작대요. 그럼 요거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R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저번에 이거 한 적이 있었죠?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그럼 이거는 부호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를 하는데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동이, 그러니까 교차는 맞지만 진동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이때도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그거 이해예요.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저번에 그래프 배웠던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진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동은 아닙니다. 이건 결국에는 뭐다? 수렴이고요. 진동은 뭐다?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질 때가 우리가 진동이 되고 얘는 뭐다? 수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자, 발산을 빼고 뭐만 볼 거다? 수렴만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이 거듭제곱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별표 쳐야 될 게 어디냐면 설명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 예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건 얘입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 우리가 수렴하기엔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된다? R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그렇죠. R이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이때 1에는 도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어디에도 적용이 돼요?
급수에도 적용이 되는데 급수는 약간 달라. 뭐가 약간 다르냐면 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R이 1이면 자 보세요.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합이 수렴할까요? 이거 합하면 무한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급수는 뭐가 빠지냐면 얘가 뭐다? 빠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될 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수열 문제인지 합을 말하는 뭐다? 급수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열이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하나일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그럼 전부 다 무슨 꼴이냐면 등비 수열꼴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만 보라고요? B만 보라 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가져가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5분의 3의 n 거듭제곱입니다. 자 공비가 얼마죠? 얘야. 자 5분의 3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얘는 뭐다? 수렴한다는 게 보는 거야. 특히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이게 0에 수렴합니다. 맞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6의 n 거듭제곱이에요. 자 볼까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수렴할까 발산할까? 얘는 발산이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만 사실은 봐도 되냐면 절대값만 봐도 사실 관계는 없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요 표현도 쓰지만 나중에 무슨 표현도 쓴다? 요 표현도 잘 쓰거든요. 이때는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발산이에요. 그럼 요거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뭐다? 얘는 발산이에요. 자, 7의 거듭제곱 어떻게 될까요? 자, 공비 얼마다? 눈만 크게 뜨면 돼요. 7이죠. 그럼 얘도 뭐다? 발산이죠.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에서 배우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의 변신은 무제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다? n 거듭제곱과 같거든요. 자, 공비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맞나요? 맞지요? 그럼 얘는 뭐다? 뭐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 자, 무슨 수열이라면? 등비 수열이라면 뭐만 볼 거다? 공비만 볼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막 답이 있고요. 그래서 키포인트, 이거 내가 키포인트 지금까지 안 넣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서 PPT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래 거듭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내용으로 나눠서 풉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것처럼 공비가 수로 주어져 있으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딱 보면 나오죠. 맞죠? 근데 여기가 뭐로 돼 있으면 문자라고 돼 있으면 앞으로 몇 종류? 4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첫 번째 아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두 번째 R이 얼마다? 1일 때, 세 번째 R이 얼마다?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 네 번째가 절대값 R이 뭐다? 1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좀 없어요. 그냥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형태가 R의 n 거듭제곱인지 A의 R의 n-1 거듭제곱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잠깐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한 등비수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뭐가 구분이 되어 있다? 첫장하고 공비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한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지? 그럼 이때는 뭐만 보여요? 공비만 보이니까 공비에 대한 수렴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렴 조건은요,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를 좀 넣어야 되냐면, 여기 첫 장이 우리가 만약에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인 경우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첫 장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모든 항이 0이라서, 자, 수렴한다, 안 한다? 이거 수렴하는 거예요. 모든 항이 없는 게 아니고 얼마기 때문에 0, 0, 0, 0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문자로 주어져 있을 경우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등비수열에서는요, 첫 장이 0이 되면 공비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수렴한다? 여기 수렴. 이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기하고 관계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첫 장이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아시겠죠?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 등비수열이 되어 있는데 이 Rn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죠. 여기가 뭐다? A고요. 여기가 뭐다? R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딱 보면은 그러면 이게 수렴한대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4분의 x 플러스 1이 어디에서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맞죠? 예, 근데 뭐도 넣어줘야 되냐면 뭐도 넣어줘야 돼요? 바로 x 플러스 5가 뭐인 경우도 0인 경우도 넣어줘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요것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이 우리가 4 곱하면 마이너스 4에서 어디 사이다? 우리가 4 사이잖아요? 그럼 x 1 빼요. 그럼 1 빼면 마이너스 5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를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5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실천하세요. 첫 장이 뭐로 주어져 있을 때,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뭐다? 0이 되는 경우 판단해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만 나오고 수로 나오면 참 좋은데 문자로 나올 때 이걸 좀 조심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보충학습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뉘냐면 그냥 아까는 제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건 그 증명은 사실은 아니죠. 네,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R이 만약 1보다 크면 R은 뭐다? 1 플러스 H라고 둡니다. H를 뭐다? 양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R은 뭐다? 1보다 큰 거 맞죠?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원에서 요거 증명하는 거 다시 있었어요. 예제 있었거든요. 수학적 귀납법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수학적 귀납법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수학적 귀납법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증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해요. 처음에 우리가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가 있어야 되더라, 맞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첫 번째가 맞다고 보여줘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이 공식이 그러니까 유지된다고 약속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 n번째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 뭘 보여주냐면 n 플러스 몇 번째? 한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번째에서 했는데 이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 중간에 안 해봐도 처음부터 계속 그 공식을 유지한다. 이게 보는 것이 뭐다?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좀 정리할게요. 어떨 때 쓰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요? 증명할 때. 맞나요?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처음이 맞다는 거 보여줘. 두 번째, n번째에서 맞다고 가정을 해. 이 규칙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뭘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n 플러스 1번째에서 전개를 했는데 그 규칙을 뭐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결론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h를 n 거듭제곱 한 것이 뭐보다는 그냥 요거보다 n에다가 h에다 n 곱한 것보다 뭐다? 크다라고 봐요. 이거 사실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복리 단리 기억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리고 얘는 뭐다? 복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얘는 항상 뭐다? 필 수밖에 없죠? 맞나요? 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립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nh가 어떻게 됩니까? 극한을 취하면 무한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도 뭐다?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돼요. 자,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1보다 크면 거듭제곱 할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뭐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R 1인 건 당연히 뭐다? 1을 거듭제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수학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앞에 내가 말씀드린 거 그냥 직관적으로 본 거예요. 자, R이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이때도 R이 0일 때와 뭐다? 0이 아닐 때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이거 다 증명하면 학생도 훨씬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진동한다라고 보셨죠, 그죠? 일단 진동 발산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보충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R이 1보다 큽니다. 많이 봤던 거죠?
맞죠? 그럼 요거는 그래프가 2n이라고 하는 수열인 겁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요. 자, 요거 R이 얼마입니까? 1이에. 그러면 1이면 어떻게 돼요? 1의 n 거듭제곱은 계속 1이야. 그러면 이게 수렴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n 거듭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점점 작아지지요. 근데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딱 뭐다? 딱 진동이야. 근데 이거는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짝수 번째는 뭐다? 1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발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21번. 자, 개념 익히기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부분이 복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수법칙도 적용이 되고요. 로그 상수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보니까 1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일단 모르고 차겠어요. 등비수를 붙여야 됩니다. R에 N 거듭제곱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의 N 플러스 1을 어떻게 나타내죠? N 거듭제곱. 3 곱하기 뭐다? 3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5에 뭐다? n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첫째 항은? 3분의 1 하시면 안 됩니다. 3분의 1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여기 아니라서 그래요. 첫째 항은 무조건 뭘 넣어주면 된다?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수열을 굳이 우리가 수원으로 보자고 하면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렴 조건은 첫 번째 항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뭐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돼요. 자, 3분의 5는 뭐보다 크다? 1보다 커. 그럼 수렴 발산 얘는 발산하는 자, 요거는 그냥 내가 잠시 수원으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첫째 항은 뭐다? 이렇게 구하신다. 그러면 물어봐요. 공비 어떻게 구하죠? 그냥 등비 수열해서. 항상 앞 한 분에 뭐다? 이탈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나의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복습하셨죠? 자, 2번 로그 성질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쉴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공비가 뭐다? 이 부분이 공비인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 로그 뺐어요. 로그 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신수끼리 맞나요? 자, 그럼 요거는 뭐지요? 자, 무슨 로그다? 상위 로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보다 작으면 10보다 작으면 뭐보다 작다? 1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 10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수렴 발산. 자, 수렴에 어디에 수렴할까요? 당연히 여기 수렴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는 수렴하는 얘가 진동 발산을 해요. 그래서 안 봐도 뭐다. 이건 발산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이거 한번 고쳐보실래요? 4번을. 자, 등기수열 간단하게만 기억하십시오. 뭐만 보자? 공, 비만 보자. 네, 결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등기수열 극한만 다 하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빨리 보내드린다고 막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빨라봐야 되고 아니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일 교과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겠죠? 오늘 또 가서 슬라이드 열심히 만들어야겠네. 근데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촬영해서 여러분들 다시 드릴 거예요. 되겠죠? 요거는 그냥 내년을 보는 거고 나중에 교과서 촬영은 또 깔끔하게 또 마스크 벗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고칩니다. 3분의 2의 1-n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살짝 분리를 해요. 어떻게 분리를 할까? 3분의 2의 1 거듭제곱하고요. 3분의 2의 뭐다? 마이너스 n 거듭제곱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1 거듭제곱. 자, 무슨 수다? 역수.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마이너스 n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로 바뀐다? 역수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시간 드립니다. 자, 공비 얼마지요? 2분의 3이야. 자,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지요? 그럼 답은 발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안단위면 모른다, 수렴 아니면 뭐다, 발산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자, 22번은 나중에 극한값 구하는 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잠시 색깔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